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마음은 아직 40대인데 거울 속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서 저 사람이 나야? 하며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아니면 사진을 찍었는데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진 잘못 나왔나? 하고 의심해 본 경험 있으시죠? 시간은 얼굴에 흔적을 남기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젊게 사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며칠 전 동네 병원에서 만난 74세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할머니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74세요라고 답하니까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60대 초반으로 봤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할머니 얼굴에 번져나온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정말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할머니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더라고요. 오늘은 평생 젊게 사는 것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째, 젊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닌 표정 근육이라는 놀라운 사실. 둘째, 자세 하나만 바뀌어도 15살은 젊어 보인다는 과학적 원리. 셋째, 마음가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신기한 이유. 넷째, 매일 10분 투자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들. 다섯째, 시니어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 여섯째, 나이와 함께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 그리고 일곱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젊음 유지 실천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훨씬 젊어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시잖아요.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유전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72세 김순례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5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일도 줄어들고 웃을 일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꼬리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고 어깨도 점점 둥글게 굽어갔죠. 거울을 보면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외출할 때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로 다니셨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순례 씨 많이 늙으셨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그럴 때마다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순례야, 경로당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 한다는데 같이 가볼래? 하고 제안하신 거죠.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웃을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거절하셨는데 워낙 권해서 한 번만 가보기로 하셨어요. 첫 시간은 정말 어색했대요. 다들 둘러앉아서 하하 억지로 웃는 게 우스꽝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강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인상 깊었다고 해요. 여러분, 웃음은 약이에요. 진짜 기쁠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1시간씩 크게 웃고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웃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특히 거울을 보면서 하는 표정 운동이 재밌었다고 하세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집에서 TV를 보는데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혼자서도 크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TV를 봐도 무표정으로 보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에 알던 어머니, 요즘 되게 밝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셨는데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입꼬리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눈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술래 씨 어디서 시술 받았어요? 할 정도로 얼굴이 환해졌거든요. 무엇보다 본인이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우리 얼굴에는 무려 43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은 마치 몸의 다른 근육들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처지게 되거든요. 특히 시니어들은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고 웃을 일도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표정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중력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슬프거나 우울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입꼬리 아래로 처지잖아요. 이런 자세가 계속 반복되면 근육이 그 모양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자주 입는 옷이 그 모양대로 구겨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희망적인가요?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한 표정 근육 운동을 통해 10년 전 얼굴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웃음의 생리학적 효과예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전반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김순례 할머니가 실제로 했던 표정 근육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미소 연습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입꼬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이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입꼬를 올리고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기를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눈도 함께 웃도록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눈이 웃지 않으면 진짜 미소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발음 연습이에요. 아, 이, 우 이 5글자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면서 입 모양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세요. 아 할 때는 입을 세로로 크게 벌리고 이 할 때는 가로로 쭉 당기는 식으로요. 각각 5초씩 유지하면서 15번 반복하면 입 주변 근육이 확실히 달라져요. 세 번째는 눈 운동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5초, 지그시 감고 5초를 반복하세요. 그 다음엔 눈동자를 천천히 상하좌우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이 탄력을 되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이 또렷해져요. 네 번째는 볼 운동이에요. 양쪽 볼에 공기를 가득 넣고 10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한쪽 볼씩 번갈아 가며 공기를 넣어 보세요. 마지막에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O 모양으로 10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에요. 표정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목과 어깨도 함께 펴주는 게 중요해요. 어깨를 뒤로 펴고 목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위에 운동들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자세가 바르면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도 밝아져요. 여섯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크게 웃는 시간 만들기예요. TV를 보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니면 혼자서라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웃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웃음은 얼굴 전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7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탈수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에 물 6-8컵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운동 후에 한 컵씩 마시면 효과적이에요. 8번째는 좋은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어깨를 뒤로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배에 힘을 준 자세로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15살은 젊어 보여요. 특히 걸을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 자신감까지 생기거든요. 김순례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동네에서 젊은 할머니로 유명하시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젊음의 진짜 비밀은 마음가짐에 있거든요. 68세 박정한 할아버지의 완전히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4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부장까지 승진하셔서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퇴직 후 첫 몇 년간은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평생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정도 굳어지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부인이 걱정될 정도로 점점 무기력해지시고 우울해지셨거든요. 심지어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특히 외출할 때 예전 회사 사람들을 만날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퇴직한 늙은이라는 시선으로 볼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도 움츠러들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컴퓨터 강의 안내 포스터를 보게 되셨어요.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기초 강좌라고 써 있더라고요.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하셨지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해서 한 번만 가보기로 하셨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가보니까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어요. 다들 어색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컴퓨터 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막상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화면이 바뀌는 것도 신기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무엇보다 젊은 강사가 할아버지,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센스가 있으시는데요? 라고 칭찬하자 얼굴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2주째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부인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혼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컴퓨터로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거든요. 특히 옛날 추억의 노래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옛 친구들 생각도 나고 즐거워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컴퓨터로 손자와 영상 통화도 하고 온라인으로 옛 동료들과 연락도 취하게 됐어요. 멀리 사는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나누는 재미에 흠뻑 빠지셨거든요. 이때쯤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될 정도로 활력이 생기셨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강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서 워낙 빨리 배우시니까 다음 기수에서 보조 강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다른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였죠. 처음엔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망설이셨지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박 선생님 덕분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생기가 돌고 말투도 활기차졌고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지셨어요. 부인이 당신 요즘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길에서 만난 옛 동료가 정하나, 너 뭔가 특별한 거 하고 있냐?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의식의 힘이라고 설명해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들은 실제로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색을 좋게 만들고 전반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근육을 경직시키고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거든요. 더 중요한 건 뇌의 가소성이에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는 계속 변화한다고 해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박할아버지처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정이 살아나고 말투도 활기를 띠게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박정한 할아버지가 실천한 마음가짐 변화법을 구체적인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작은 목표 설정하기예요.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컴퓨터 켜기, 내일은 인터넷 검색하기, 모레는 이메일 보내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겨나거든요. 성공의 경험이 얼굴에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단계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표정도 밝아져요. 특히 나이대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 더욱 좋아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3단계는 배움의 즐거움 발견하기예요. 박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표정도 생기를 띠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4단계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찾기예요. 박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면 존재감과 자부심이 생겨요. 이런 뿌듯한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5단계는 지속 가능한 루틴 만들기예요. 일주일에 2-3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예요. 규칙적인 사회 활동이 자연스럽게 표정 근육을 운동시키고 마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바로 관심 있는 것 하나 정하기예요. 컴퓨터든 요리든 운동이든 독서든 악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이미 얼굴을 밝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젊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단순히 외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아 수용에 있거든요.
75세 이영자 할머니의 깊이 있는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미인으로 유명하셨어요. 20대 때는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고 30-40대에도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셨거든요. 주변에서 영자 씨는 나이를 안 먹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급격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60대가 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내 모습은 어디 갔을까 하며 한숨만 쉬게 됐다고 해요. 외출할 때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하려고 애쓰셨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 성형외과에 상담받으러 가볼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영자 씨 정말 예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듣던 분이 이제는 많이 늙으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70세 생일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멀리 살던 손녀가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할머니가 거울 앞에서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때 손녀가 한 말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도 예쁘셨지만 지금도 할머니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의 예쁨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할머니도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얼굴에는 70년을 살아온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잖아요. 그게 더 깊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왔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계속 과거의 모습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날 밤 거울 앞에서 한참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고 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구나. 이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내가 경험한 세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 나이에 어울리는 멋을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진한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고 젊은 스타일 옷 대신 품격 있고 우아한 옷을 선택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경직된 표정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짓게 되셨거든요. 그 미소 속에는 70여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영자야, 너 요즘 정말 아름다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젊어졌다가 아니라 아름다워졌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비로소 진정한 젊음의 의미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젊은 엄마가 할머니, 정말 우아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가능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통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평화로움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자는 불안과 긴장이 얼굴에 나타나지만 후자는 자신감과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또한 나이 듦을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20대의 아름다움과 70대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다른 종류거든요.
20대는 신선함과 활기의 아름다움이라면 70대는 깊이와 품격의 아름다움이에요. 젊은 꽃봉오리의 아름다움과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 할머니는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영자 할머니가 깨달은 진정한 젊음의 원리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수용이에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매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나는 내 나이만큼 아름답다. 이 주름들은 내 인생의 이야기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또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에 대한 감사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좋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과거를 부정하지도 말고 현재를 거부하지도 말고 2시간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관계 부분에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교류를 늘려보세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받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서로 배우는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라는 열린 마음과 우리 세대도 나름대로 멋있었어라는 자부심을 함께 갖는 거죠. 동년배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 들었다. 늙었다는 부정적인 말 대신 성숙해졌다. 깊어졌다. 여유로워졌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활 습관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젊은 사람들을 따라하려 하지 말고 내 나이와 개성에 맞는 멋을 개발하는 거예요. 옷차림에서도 무작정 젊은 스타일을 따라하기보다는 품격 있고 우아한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검게 염색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회색 머리도 멋스럽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말투와 행동에서도 자신다움을 추구하세요.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를 억지로 쓰기보다는 자신만의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매력적이고 젊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 할머니가 강조하신 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하기였어요.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만 하지 말고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좋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까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할머니는 75세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서예야 하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본인은 정말 즐거워하셨거든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쓸 때에 집중된 표정, 작품이 완성됐을 때의 뿌듯한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서예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세요. 함께 전시회도 열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젊고 생기발랄해 보여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젊음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과 표정에서 나온다는 것. 표정 근육과 자세만 바꿔도 15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새로운 도전과 목적의식이 진짜 활력을 만든다는 것.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이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 셋째,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젊음을 만든다는 것.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할 때와 자연스럽게 젊어 보일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 넷째, 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하루 10분의 표정 운동도 6개월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는 것. 다섯째,
나이에 맞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20대의 아름다움과 70대의 아름다움은 다른 종류지만 모두 소중하다는 것. 여섯째, 사회적 연결과 소통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일곱째, 진정한 젊음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이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며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있는가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통해 존재감과 활력을 느끼고 있는가요? 새로운 도전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요? 세 번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표정 운동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듦이 두렵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젊음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당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된다는 것을요. 주름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고민했던 인생의 증거거든요. 하얀 머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의 상징이니까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자신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사세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젊음이 당신의 얼굴과 마음에 깃들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은 어떤 성형수술이나 화장품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만의 아름다운 젊음을 만들어 가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정말 젊으시네요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젊음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아름다운 젊음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